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희입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는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리더십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요. 요즘처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예전 같은 권위적인 리더십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21세기형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목받는 리더십 분야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인데요. 이 섬김의 리더십, 이것으로 잘 알려진 분 계십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이경숙 총장님이신데요. 오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섬김의 리더십 교육을 진행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일찍이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우선 시대가 변했죠.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오면서 그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또 그 변화에 따르는 갈등과 대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존의 산업화 시대에서 그 필요했던 강력한 힘이라든지 카리즈마에 의한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한 조정 능력과 또한 이런 갈등과 그 대립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발휘해야 되는데 과거의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는 감성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창의력 또는 포용력 같은 이런 새로운 특징을 지닌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만 이 갈등이나 대립 같은 것이 협력이나 화해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사실 뭐 이 변화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감성적인 부분을 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좀 새로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섬기는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이경수 총장님 말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월드컵의 열기가 전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후반전 38분까지 일본의 1대1로 뒤지고 있던 호주팀이 8분 동안에 3골을 넣음으로써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도대체 히든큐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이렇게 마술을 부릴 수가 있느냐, 이런 궁금증을 더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난 후 그 기자가 호주 팀을 인터뷰할 때 한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히딩크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실상 20대에 민주적인 교육을 받은 젊은 선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히든크의 리더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21세기의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히든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길래 선수들이 죽을 각오를 하면서 열심히 뛰어서 나중에 역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었는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리더십을 21세기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모르긴 해도 히든크라는 감독은 선수들을 상당히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그 잠재력을 키워주는, 그리고 동기를 부여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수들이 자기들을 사실은 훌륭하게 선수로 만드는 그러한 감독이라는 신뢰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협력을 이끌어낸 리더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러한 리더십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섬기는 리더십인데, 섬기는 리더십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한테 그냥 발휘되는 리더십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떠나서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는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리더십. 그래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그 비전을 실현해주기 위해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해줌으로써 감동을 느끼게 하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 하에서만 자원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리더를 따르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시간에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추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리더십은 흔히들 이야기할 때 특정인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리가 높은 사람들만 갖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건 타고난 사람만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특정한 사람, 타고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1%에 해당이 돼요. 그럼 나머지 99%의 리더는 어떻게 리더가 되었느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섬기는 리더십에 의하면 그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리더가 되었다는 열망과 의지가 있으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 열망과 의지만 있으면 저절로 리더가 되냐? 그거는 아니고 리더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역할 모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닮고 싶은 리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은 나도 히팅크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감독도 되고 선수도 되고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모델이 하나 필요한데 바로 그런 모델을 팀에 갖고 있으면은 사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의욕이 생기고 자발적으로 따르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99%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롤 모델을 그러니까 역할 모델을 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대로 따르면서 준비를 하면 가능한 리더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본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리고 준비에 따라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응원을 할 때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하지만 옛날에 그는 응원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337 박수하고 빅토리 VICTORY 우리 이렇게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그 단어라는 빅토리에 맞춰서 VICTORY 저는 자질을 거기에 대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빅토리의 V자는 비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리더들은 섬기는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팀 같은 경우 히딩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잘 따르면서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16강도 가고 8강도 가고 4강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감독쯤 되는 사람은 아무튼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전을 똑바로 제시를 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인생 설계도라고 할 수도 있고 청사진이죠. 어떻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자기의 인생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사실은 이러한 비전 제시 능력이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VI니까 I를 대표하는 것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는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어 갖고는 다른 이끄는 그룹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지식과 또 경험 이런 것들이 없어서는 사람이 따라오지 않아요. 아는 것이 나하고 비슷하면 그렇게 리더를 따라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얼마나 전문성을
그리고 창조적인 지식을 자기가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호주 팀들 또 그전에 히든크가 우리나라 선수들을 감독으로서 이끌어줬었으니까 보면은 선수들이 신뢰할 만큼 그리고 따라도 좋다고 협력할 만큼 충분한 축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죠. VRC. C는 Communication Skill. 그러니까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아무리 리더가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흔히 커뮤니케이션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귀가 왜 둘이고 입이 하나인지 아세요? 한 번 말할 때 두 번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하는, 특히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들 몸은 앉아서 얼굴은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생각하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감적인 경청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듣고 있으면 50%도 제대로 알아듣질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의 이야기를 판단을 한다든지 해석을 한다든지 충고를 하고 싶다든지 분석을 하고 앉았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 내갖고 거기서 앉아서 강의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완전히 낭비되는 거죠. 몸만 앉아 있으니까.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 자기 입장을 놓고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상호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공감적인 경청이에요. 근데 리더는 그 역할을 많이 하면 갈등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좀 들어주고 격려해 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그거를 묵살을 하든지 충고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가 않고 그냥 단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게는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그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한다면 갈등과 대립이 화해와 협력으로 그리고 상당히 서로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지도자는 특히 이렇게 서로 남을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해서 C,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죠, T. T는 타임 매니지먼트. 섬기는 지도자건 일반 지도자건 시간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주어진 24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인생의 판가름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가장 공평한 선물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똑같이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익하기도 하고 무익하기도 하고 좋게도 되고 나쁘게도 되고 그렇게 쓰잖아요. 저는 섬기는 리더의 우리나라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 보면 참 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사시는구나. 그래서 그 엄청난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바포 목사님으로 많이 이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 달을 10일씩 나눠서 10일은 다일 공동체에서 바포하는 봉사해 주시고요. 10일은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10일은 영성 수련회 가서 자기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신대요. 근데 이걸 어기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맞는 스케줄, 시간표를 확실하게 작성을 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체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몸에 배도록 자기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은 시간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시간 관리를 모두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저는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시간 관리에 정성을 다 쏟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조금 했다가 저것도 조금 했다. 또 누가 이야기하면 그럴듯하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또 하다 보면 실증나고 그래서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 목표, 생활 목표 그것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그 목표에 따라서 확실하게 시간 배정을 하면서 꾸준하게 그 성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빅토리에서 나오는 V자 거기에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 시간 관리는 확실하게 되도록 서로 연결되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O가 있죠. 빅토리의 O. O는 그 오픈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개방하라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만나면 가족끼리, 친구끼리는 참 마음을 터놓고 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솔직하지 않은 경향이 참 많아요. 특히 그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에게 그 상당히 감춰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처도 그냥 끌어안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뭐 자기 비밀이 많아서 남에게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같은 거, 그 불신 같은 거 이런 것에 해방이 되어야지 결국은 거기에서 그 자유함도 없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사람들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막 열심히 자기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 듣기만 하고 자기의 약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그 남의 것만 듣고 있으면 하다 보면 뭔가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솔한 그런 진지한 자기만의 그 생각, 솔직함, 그리고 그 개방된 마음 이거를 갖는 것이 리더에겐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 자기가 완벽한 것처럼 감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 갖고 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서로 친근감이 가도록 열려 있고 포용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서로 느껴지고 그리고 나도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통하겠다. 소위 말이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리더는 사실은 같이 따르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야지 되지 멀리 이렇게 높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아마 리더십을 발휘될지 모르지만 자리만 떠나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자원해 갖고 늘 가깝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도 찾고 싶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열린 마음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배워야 되지만 사실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흔히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범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건 좋아하는데 배우려는 걸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건 죽을 때까지 정말 겸손하게 배워야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섬기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섬김이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리더십과 상충되는 개념같이 생각하는데 정말 섬기는 리더는 능력과 성품을 다 갖춰야 될 수 있어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부름꾼이야. 내가 왜 남의 종이야. 왜 섬겨.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부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섬기는 리더는 이 면에서 상당히 겸손하게 항상 배우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R은 responsibility 그래서 책임의식이죠. 사실은 책임감 없는 사람은 우리가 리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언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는가? 그거는 자기가 선택했을 때죠.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기 싫고 또 지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일을 선택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주도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결국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흔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의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남의 탓을 하는 사람 보면 나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거 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리더는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인데 왜 남의 탓을 해요? 흔히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그 환경 탓하고 또 부모 탓하고 아무튼 누구 친구 탓하고 이런 탓을 하거든요. 그것은 리더십이 없다는 거를 본인 입으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늘 창의력 있게 구상해내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책임감 있는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끝으로 빅토리. 그래서 Y죠, Y. Y는 yes.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느냐 여하는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이나 사건이 그 실마리가 풀리느냐 그대로 얽혀있느냐에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그 요즘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조엘 어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든지 놀만 필의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책들 보면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면 긍정적으로 인생이 풀리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부정적으로 풀린대요. 그리고 이 말에는 씨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말에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끌어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레야마 시게오란 일본 사람이 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대요. 근데 그 엔돌핀의 효과가 마약을 먹은 정도의 효과가 나서 그래서 흔히 암 환자 같은 사람들이 그 기도 명상 아주 해갖고 막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해지면은 암 치유됐다 이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게 뭐냐면 몸에 엔돌핀이 확 그 퍼지면 이것이 세균을 다 죽일 정도인 거예요. 바이러스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몸에서 그 아무튼 치유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소가 나온대요. 근데 그 독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그 뱀독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정적으로 그리고 파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병 걸릴 확률도 더 많은 거죠. 자기 목숨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사귀기만 해도 그것이 전염이 돼서 주변까지도 그것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열에 살기가 등등한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 살기가 바로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귈 때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 또 기분 좋은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본인이 장수하는 비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성공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말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긍정적인 사고를 집단으로 하면서 사는 삶을 살 때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 빅토리 이니셜을 아주 재밌게 풀어주시면서 이 리더십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타인을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또
겸손하고 솔직하고 또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부드럽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리더십 강사분들 꼭 질문하는 게 있으세요. 본인 스스로 리더라 생각을 하느냐? 네, 그럴 때마다 참 멈칫멈칫하게 되는데 물론 그 실력도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배려와 존중 또 믿음 이런 것만 갖춰줘도 이제 기본 자질은 갖춰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주체의식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재밌게 들으셨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섬김의 리더십 과정이 있어가지고 전 학년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부럽네요. 근데 일반인들이 리더십 키우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이 그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헌신하고 사랑해 주고 또 봉사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자기가 동기부여가 돼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대 같은 경우 또 일반 일상생활, 가정 구분 없이 저는 이러한 실천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섬기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이에요. 흔히들 어느 경우에 닥쳐서도 사실은 칭찬해줄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자녀들 이야기할 때 잘하는 거 참 많은데 고칠 것부터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을 이렇게 부추겨주고 그리고 조그만 일도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격려하는 말을 항상 해주면은 그것이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마음가짐에 따라서 섬기는 리더십은 발휘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리더십 사상 처음으로, 이 리더십 강좌 사상 처음으로 여성 리더분을 모셔봤는데요. 옆에서 뵈니까 이경수 총장님 정말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추신 분.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아까 총장님께서 그러셨죠. 롤 모델을 하나 정해라. 저는 오늘부터 총장님을 제 롤 모델로 정해서 좀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이 섬김의 리더십, 앞으로 더 많은 리더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감동을 주지 못하는 리더십은 이 구성원을 움직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좋은 리더십이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리더십이죠. 그 감동은 리더의 겸손과 섬김 그리고 철저한 자기 희생에 기인한다는 사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더십 강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